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10월 28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감소, 6억 이상 거래량은 감소.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제가 근래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쟁률 한때 반짝 높아졌었어요. 하지만 높은 분양가 때문에 청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쟁률도 다시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악재는 무엇이다? 가격이 높다는 것이다. 이유 없이 가격이 높아졌던 영풍재지, 영풍재지. 요 사태 아시죠? 한 2,000원, 뭐 3,000원 정도, 네, 그 정도 하던 주가가 25배 올랐는 것 같아요. 25배, 25배 올랐어요. 그러다가 근래에 하한가를 엄청 맞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방, 두 방, 세 방, 예, 점 하한가를 세 방 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좀 재미를 보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야지 뭐 주택시장에도 온기가 좀 돌 텐데 요즘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영 아니올시다. 자, 가계대출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5.17%예요. 근데 주택담보대출만 놓고 보면은 4.35%. 주택 사는 사람한테는 그저 줍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대출 받는다? 엄청난 금리 부담이 따르죠.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5% 후반 6%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일반 신용대출은 6.5%라네요. 6.5%. 어휴, 살 떨리는 정도입니다, 진짜. 음. 좋아요 누르셨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매도 물량 증가세는 살짝 주춤하는 모양새. 이번 주 살짝 주춤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 월세 또한 마찬가지.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게 제일 무섭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출 조여 8월 중순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입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나와 있던 물건들의 새로운 물량들이 계속해서 더해져 나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네별 하나씩 찍어 보시면은 아, 많아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전주 대비 38건 늘어나 있습니다. 매수 심리는 여전히 바닥 14. 다른 지역들도 다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올라갔던 주간 브리핑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갔던 지역들도 답으로 다 내려오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나지 못했어요. 이번 턴은 여기서 끝나나 봅니다. 거래량 72건, 9월의 거래량은 2,100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직거래 비율 한번 오랜만에 체크해 드립니다. 11%. 많이 높아진 건 아니에요. 좀 높아진 건 그래도 맞죠. 우리 눈에 직거래가 제가 실거래 건수를 보여드릴 때 그나마 자주 눈에 띄었었잖아요. 자, 거래량은 9월달 2,100건 정도에 마무리될 걸로 예상되고요. 10월의 거래량은 1,800건 정도, 1,800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거 많이 잡았는 겁니다. 많이 잡아서 1,800건이에요. 1,700건 수준으로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수준이 다시 요 수준까지도 갈지 모릅니다. 한 방에 2월 달 수준까지 다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분위기 살아나는 거래량이었네 라고 했지만 이제 그 거래량이 나타나면 160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면 이상하네.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네, 6억 이상 거래 많이 떨어졌던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가격 한번 체크해 볼게요. 비싼 아파트 그래도 띄엄띄엄 거래됩니다. 계속. 근데 6억 이상 절대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72건의 거래량 중에서 6억 이상 거래가 5건. 5건입니다. 그중에 국평은 3건, 버머 라운 프라이빗 2차 10억 5천, 버머 쌍용예가 8억 9천5백. 고점 대비 한 25%씩 빠진 금액이죠. 버머 청구 하이츠 6억 6천5백. 그 다음에 수성 SK 리더스뷰 60평형대 가격 15억. 최고 전세가 이 아파트 14억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럼 매매가는 실거래가가 많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부분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본보 사이트는 이렇게 눌러보면 손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거래 공백들 좀 있었네요. 요때 14억 넘들 다 갔을 때 14억 8천 16억 16억 낮았던 가격 기준 10억 기준으로 봤을 때 15억이면 50%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잖아요. 부산에 잘 나가는 아파트들 100% 오른 정도. 그 다음 잘 나가는 곳들은 80%. 그 제일 못 나가는 곳, 인기 있는 동네 중에서 가장 못 나가신 곳이 60% 정도 올랐는데요. 대구는 50%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침소봉대할 만한 거리는 아니다. 6억 이상 아파트
여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억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 어제 제목은 제가 5억대 아파트가 꿈틀거린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었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힘이 사실상 받을 수가 없어요. 6억 이상 거래가 안 되는데 밑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치고 올라가기 힘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댓글 중에 어느 분 한 분이 동구 쪽에 아파트 4억대 좀 신축 아파트 치고 4억대 괜찮은 물건이 있냐라고 했는데 동구 넓어요. 대구 동구 넓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많이 압축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축 그러면은 뭐 2020년부터 해서 살펴보면은 아실이라는 곳에서 살펴보면 다 일부 도움이 될 텐데요. 아실에서 공급 물량해서 대구 지역 여기에서 연도를 한 2020년부터 해서 대구 동구니까 동구 2020년 1월 달부터 해서 23년도 물건 잘 안 나올 테니까 3년, 3년까지 요 정도까지 해서 여기 아파트가 좀 압축이 되죠.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동네까지 조금 압축해 본 상태에서 살펴보면 되지 않습니까? 동구 뭐 4억의 신축 많아요. 지묘동 연경 아이파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경지구 이런 데는 싸죠. 이런 데 물어보는 건 아니었지 싶어요. 동구 쪽도 그만한 가격대는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신암동이나 뭐 신천동이나 이쪽으로 오면은 조금 가격은 더 비싸겠죠. 요렇게 좀 많이 압축하셔서 살펴봐야 되지 너무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하셔도 답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봉덕동 보세요. 봉덕동도 시내잖아요. 봉덕동 한창 띄우던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왜? 여기에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층인데 4억 3천, 고층도 4억 4천에 거래된 적이 있었고요. 자, 오래된 곳들 94년식 요런 아파트 이제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이 층수가 일단 15층까지 보이는데요. 싸 보일 수는 있죠. 고점 대비 싸 보일 수는 있죠. 근데 아파트 컨디션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도 나이를 먹고 있잖아요. 어느덧 30살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명성 푸르지오 4억 1천 32층 상인자이 4억 1천 5억대 거래 오늘 좀 덜 보이는 날이죠. 어제는 좀 많이 보였고 전반적으로 그 가격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뭐 실거주나 이렇게 했을 때 10년 이런 성남도 더샵도 벌써 15년 차가 되었네요. 벌써 15년 차 20년 차 금방인 것 같은데요. 네. 가격 3억 7,500. 어제 경매 사이트도 좀 둘러봤었는데 경매 사이트도 한 번씩 봐보세요. 사람들 경매 사이트보다 이렇게 실거래가가 더 낮게 찍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이파크 소형 3억 5천. 정말 일본식으로 된다면 정말 소형 가구가 고착화된다면은 이 가격대에 이 물건 괜찮겠지만 그래도 좀 3, 4인 가구 여기 이거 그건 지나갈게요. 나머지 평당 1,000만 원대 많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0% 여긴 지금 돈보 사이트라서 지금 요즘에 요 며칠 사이에 아파트 투미 사이트가 이게 금액별로 정렬되는 게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미 사이트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아파트 투미 사이트의 일별 실거래가에서 부산 64건, 대구 72건. 여기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서울의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성구 지역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았는데요. 비싼 아파트는 6억 이상 거래는 4건, 4억 이상 거래는 3건. 나머지는 수성구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제일 많이 거래된 게 오늘 2억대 아파트가 수성구에서 제일 많이 거래됐습니다. 수성구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특정 지역들을 점점 압축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원당 거래 대금 3억 2천, 조금 3억 1천 수준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요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체 거래량에서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가 덜 되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난달 대비 좀 부족하지만 절반 이상 거래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지만요. 고가의 아파트 6억 이상 거래는 정말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요. 지금 사시는 분들도 이거 아닌가? 얼마 전까지 거래 잘 됐잖아. 그 정보 아무것도 취득하지 않고 뭐 6억 이상 특례가 끊겼다든지 내년에 되면은 특례 우대형도 많이 축소될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신다면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어느 정도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거예요. 근데 단순히 누가 카더라 이런 이야기만 자꾸 듣고 있다 보면은
시장의 흐름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바로 반응 왔죠. 자, 수성구. 자, 이 많은 거래량 중에서도 이 싼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비싼 것만 포함된 거 아닙니다. 거래량 절반 이상 되는데요. 250건대. 거래량 갑자기 100건 뚝 떨어집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30%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단 수성구만의 문제는 아니더라. 다른 지역들도 비싼 아파트들은 서서히 거래가 안 되고 있더라. 분양권 16건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분양권도 매물은 자꾸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에 비해서 거래량은 그렇지 않다. 전세 거래량은 그래도 가을 들어서 조금 상황은 나은 상황. 아무리 빌라가 위험하고 빌라 전세 사기가 많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약간 올라가는 정도. 미풍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많이 옮겨왔다 쳐요. 그 다음 턴이 또 답이 없어요. 그 다음 턴이 또 답이 안 나오더라는 부분. 평균 전세 가격, 전세 금리, 대출 금리 계속 오릅니다. 그나마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만 4.3%. 아까 보셨잖아요. 이렇게 싼 거 해주지. 평균적으로는 5.1%. 신용대출자들 마이너스 통장 이렇습니다. 이래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여기만 계속 대출을 내주는 거예요. 딴 데 대출 내면 훨씬 손해잖아요. 이 격차가 거의 2%나 나니까. 네, 4억 이상 전세 비중도 다시 줄어드는 모양새로 가고 있네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 많이 있더라고요. 독감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